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유명한 정치 깡패였던 정진용. 오늘은 파란만장했던 그의 일생에 대해 알아보자. 정진용은 1915년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청계천 아래에서 모친과 함께 거지로 살았다. 또한 김두한과 같이 수표교에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형제처럼 살았다고 한다. 일제 밀정이었던 아버지가 죽은 후 집안이 몰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는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법학을 공부하였지만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정진용과 김두한은 김기한의 밑에 들어갔고 김두한이 우미관을 중심으로 조선 최고의 주목이 되었다. 정진용은 고보 출신이었던 김영태와 함께 김두한의 참모가 되었다고 한다. 신불출의 소개로 만난 김혜숙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았다. 아내 김혜숙은 큰 술집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고 정진용을 따라 공산주의에 활동을 하다 파업 현장에서 사살되었다. 김두한은 정진용의 집안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며 결혼도 김두한이 도와주었다고 한다. 정진용은 김두한의 지시에 따라 부산을 제패한 뒤 다시 돌아와 야쿠자들이 점령하고 있던 명동을 수차례 공격했다. 해방 이후에 정진용은 만담과 신불출과 교류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노선을 걸었고 김두한은 정진용의 부탁으로 조선 공산당의 사나인 조선청년 전위대의 전위대장 직책을 역임하게 된다. 그리고 정진용 또한 좌익 정치깡패로 활동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두한은 공산주의자의 흉탄에 맞아 자신의 아버지 김좌진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에 전위대를 탈퇴하고 정진용과 반대 세력인 우익의 정치깡패로 활동하였다. 김두한은 정진용에게 전위대를 탈퇴하라고 했지만 거절했고 정진용은 전위대에 돌아와 달라며 부탁했지만 김두한 역시 거절을 하였다. 이로 인해 형제나 다름없던 친구가 서로 적이 되어 싸우게 된다. 그 후 정진용은 자신을 따르던 세력을 모아 조선청년 전위대 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신불출은 김두한 대신 조선인민군 육군소장으로 정진용을 추천하였다. 이후 정진용은 명동을 재차 공격하여 자신의 구역으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이를 경계한 김두한은 이북에서 내려온 이하룡을 명동에 머물게 했다. 정진용은 김두한과 대립하였으며 수많은 파업을 진행하였다. 그는 공산주의를 선동하였으나 김두한과 우미간의 대한민청 간부 그리고 부하들에게 매번 당하고 실패하였다. 1947년 4월 18일 대한민청 본부에서 김두한의 간부들과 부하들이 김일성 별장 습격과 이승만의 귀국호의 일로 부재 중이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정진용은 전위대 간부들과 전위대원 20명을 이끌고 대한민청 본부를 습격하였다. 그러나 김두한의 부하들이 일찍 돌아왔고 정진용은 김두한의 암살에 실패하여 도주하였다. 1947년 4월 19일 정진용은 조선공산당의 지시로 극장에서 청춘의 봄이라는 연극을 경호하고 있었다. 이때 김두한의 대한민청 대원들이 극장을 습격했다. 정진용은 부관인 김천호와 함께 도주를 했지만 김두한의 부하들이 예상되는 도주로를 차단했다. 결국은 정진용은 포위당해 생포되어 대한민청 본부로 끌려갔다. 지독한 고문이 계속되었고 전향을 권유받았지만 모두 거부하였고 김천호와 전위대 간부 그리고 전위대원들은 고문을 받고 피살당하여 시체는 안매장되었다. 정진용에게 김두한은 예전처럼 함께 살자며 기회를 줬지만 거절했고 결국 김두한에게 살해되었다. 하지만 전향서를 쓰고 살아남은 전위대의 신고로 출동한 미군들에 의해 살해당한 시체들이 발견되었다. 이때 대한민청 간부였던 신영규는 증언을 한 전위대 간부를 미군들이 보는 앞에서 권총으로 살해하고 만다. 이로 인해 김두한과 대한민청 간부와 부대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검거되고 만다. 이 사건이 바로 대한민청 테러 사건이다. 정진용의 남은 가족과 아이들은 그가 죽기 2달 전 아내 김혜숙의 오빠가 부모와 조카들을 데리고 월북을 하였다. 둘도 없는 중마고우에게 살해당한 정진용의 죽음은 허망하기 그지없다. 3분 역사를 구독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